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플 리딩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플 리딩이 처음 시작하는 섹션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지문도 길고 문제도 어렵고 지문의 내용도 어렵고 문제를 출제를 또 어떻게 이렇게 베베 꽈서 했는지 생소한 유형들도 많이 나오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여유 있게 할 수 있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시간을 어떻게 아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그런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잘 떠돌아다니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릴 것들을 한번 잘 짚어보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반드시 리딩에서 아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첫 번째로는 바로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딩 시험 왜 보실까요? 읽으려고 보시나요? 아니죠. 점수를 받으려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 점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에 대한 정답을 줘야 합니다. 요구하는 게 뭔지를 그럼 잘 파악을 하고 그 요구하는 것을 빨리 갖다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정확하게 100% 모두를 다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낚싯배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 빠르게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잡고 싶은 곳으로 스팟으로 가서 딱 그거에만 집중해서 많이 잡아오는 게 제일 좋은 거지, 바다를 전부 다 헤집어 다니면서 모든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요구하는 정보가 뭔지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얻는지를 빨리 들어가서 그걸 위주로 보려는 마인드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타겟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타겟팅인데요. 이 타겟팅은 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지 좌표를 잘 찍어야 돼요. 모든 걸 다 읽어서 다 100% 얻을 수 있다. 아, 맞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희귀종 물고기를 잡고 싶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전부 다 쓸고 다니면 못 잡겠어요?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불가능하죠.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좌표를 잘 찍을 수 있어야 된다. 애초에 그 어선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팔릴 때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게 그 어선이 잘 잡는 어종의 좌표들을 이렇게 같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좌표 찍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좌표를 가지고 찍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야 되고 그 요구하는 내용은 대체로 키워드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여러분들 어디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그 키워드를 잡고 그 키워드를 여기서 찾아서 좌표를 찍어요. 그 다음에 그게 들어있는 문장과 그 앞문장 그리고 그 뒷문장, 이 세 문장부터 일단 보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비중이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키워드를 찝고 들어가서 그 앞뒤를 같이 파악을 해주면서 그 좌표만 찍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키워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들어가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주셔야 될 거는 한 문단에서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을 때 같은 범위에서는 보통 출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번이 A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럼 2번도 A에 대해서 출제를 하느냐?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2번은 B나 C에서 출제를 해요. 이해되셨죠? 그럼 3번이 나왔어요. 같은 문단에서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아까 A랑 C에서 나왔다고 했을 때 A, C에 대해서 출제를 하느냐? 대체로 안 그렇습니다. B에 대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봤던 범위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정답을 가지고 맞췄던 그 범위, 이거는 대체로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봤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대체로 출제를 거기로부터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만 안 보더라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정답의 찬스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읽고 이거 보기를 가지고 들어가질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이게 또 정답이 오답이 나올 그 찬스 자체가 만들어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승부를 보시려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스타크래프트 하는데 유닛 막 잔뜩 뽑아놨어. 근데 안 쳐들어가. 타이밍 못 잡아. 그러면은 지겠죠. 그죠? 이게 타이밍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나왔다 싶으면은 들어가서 과감하게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판별을 해보고 없으면 다시 읽으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다시 읽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문단을 처음부터 쭉 읽는 게 제일 속 시원합니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때가 있어요. 문단이 막 하나가 이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앞뒤로 하나씩 더 확장을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앞으로 몇 문장을 가야 되는지, 뒤로 몇 문장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키워드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 this, that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however 아니면은 also 이런 식으로 수식어구들이 또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앞이랑 뒤랑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에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를 이런 표현들을 보고 파악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정답의 찬스를 빨리 만들어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유를 물어봤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because라는 부분을 내가 보고 그 앞 뒤를 다 파악을 했어. 그러면은 앞이 이제 결과고 뒤가 원인이겠죠. 왜? because를 뒤에 두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because를 이제 앞에 두고 있으면 그 뒤가 원인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게 원인이니까 내가 일단 이거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라는 걸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을 때 대체로 정답이 나오는 게 이 토플 리딩이라는 시험이고,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출제를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 오답의 찬스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쉽게 말하면 승부의 찬스를 빨리빨리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도 하나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오답을 생각보다 빨리 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답이 생각보다 되게 시덥지 않은 이유로 다 오답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점이 맞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비교를 안 해놨는데 비교를 해놨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팩트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범위가 잘못됐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이제 제껴낼 수가 있습니다. 오답이라는 게 막 대단한 이유가 있어야 오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딱 봐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는 게 있는데 너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풀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답을 신속하게 쳐낼 수 있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